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의 호호줌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 딸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이제 드디어 수능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제 지금 자정이 지나서 이제 11월 18일 지금 수능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네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고 하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서는 약한 비가 시작되고요. 충남 북부 서해안도 곳곳에 빗방울이 내리겠다고 합니다. 낮엔 그 밖에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로 비 오는 곳이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빗방울이 조금씩 흩뿌리는 곳도 있겠다고 해요.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는 5mm 내외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서해 5도는 5mm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9도로 예보됐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수도권 및 충청권은 오전과 밤에,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해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고 합니다.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최저 기온이 1도니까 안 그래도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좀 많이 요번에는 좀 덜 춥다고 해서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였는데 비가 온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버스 경기도 지역 근처에 주위에 버스 그 파업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여러분들 교통 미리미리 잘 알아보시고 좀 일찍 출발해서 교통 혼잡이 없이 잘 수능장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또 안 보는 우리 수시를 받는 학생들은 괜찮겠지만 학교를 안 가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또 그 떨림과 그 긴장감, 그거는 또 아무도 본인이 아닌 이상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하필이면 또 이렇게 버스 파업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많이 속상하네요. 어른으로서 우리 아들 딸들 안 그래도 좀 긴장되고 좀 그런 상황,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많이 호흡만은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 큰 문제 없이 미리미리 일찍 좀 출발해서 좀 불편하듯 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잘 치러야 되니까 큰 어떤 그런 지장 받지 않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요즘 들어서 휴대폰을 많이 보고 또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 눈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루테인도 먹고 하긴 하는데 이제 호엄마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엔 안경을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020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수험생 수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20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T데이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18일 열리는데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1월 18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사장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군사경찰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모터사이클 MC 수성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원 인력 배치 장소가요. 방배역, 서울고등학교 10개 학교고요. 신림역, 성보고등 6개 학교라고 해요. 여기 또 이렇게 수송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가까이 계시는 분은 또 이런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랫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최고의 컨디션과 그런 기분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날씨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조금 불안하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은 잘 해낼 거라 호엄마 믿습니다. 수능 시험 전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어요. 입실 전에는 저온 체온을 일단 측정을 해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도 무조건 필수고요. 하지만 이제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손 씻기와 손 소독을 통해서 손 위생을 철저히 챙겨야 하고요. 그리고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고 해요. 개인 도시락과 마실 물을 지참해서 이동하지 않고 자리에서만 점심 식사를 이제 드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PCR 검사가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전날인 11월 17일 밤 10시까지 이제 보건소가 운영이 돼서 여기에 이제 혹시 이제 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건소에 해서 미리 검사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실 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입실 전에 수험표 분실을 했을 때요. 수험표 분실 시에는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주시고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고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수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 가능 물품은요.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 준비물, 그리고 이외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필기구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마스크를 지참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전자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유의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 지금 많이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어떤 제한이 많이 지금 사적 모임이나 이런 데 많이 풀어졌잖아요.
지금 친목 형성이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돼. 자원봉사활동 이런 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지금 음, 그 개편된 게 있거든요. 사적 모임은 제한편에는 이사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공연 연습을 할 때 이럴 때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에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라고 해요.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이제 친척들,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건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 이제 식사나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네, 어서 오세요. 빠사벨님,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네, 그리고요. 이렇게 빠사벨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혹시 이 시간에 다니시는 거 보니까 고3 수험생은 아니시고요. 그죠? 네. 지금 수험생들은 많이들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서 오히려 곧 시험이라서 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또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33살이시구나. 아이고, 나이를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활동 사적 모임 제한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혹시 자원봉사활동 하시거나 공연 연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네, 가능해요. 이런 거로도 또 혹시 많이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거 많이 조심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호엄마 아는 또 같은 직장에 있는 지인분 그 아기가 그 태권도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금 인원이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거기 어떤 아이 한 명이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해서 걸렸나 봐요. 확진자가 나와서 그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랑 그 가족들이랑 모두가 이 가서 검사를 받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호엄마 같은 경우도 혹시 그 분에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 저도 불안한 거예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그렇게 되면 또 저희 직장이랑 가족들이랑 저희도 다 가서 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제 검사 결과 기다렸는데 다행히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만 걸리면 또 다행인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또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그런 것도 좀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빠사별님은 내일 출근하시게 되거나 그러면 이 시간이면 좀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인데 아직 잠을 많이 안 주무시나 봐요. 지난번에 다녀가신 분 같은데 한번 저번에 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물범님. 어서오세요. 반가. 엄마 보러 왔구나. 고마워. 오랜만이네. 네. 자려다가 들려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다들 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우리 물범님도 마사별님도. 마사별님은 저번에 그래요. 아니 제가 그런 걸 잘 이렇게 할 줄 모르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물범님도 방송을 하시는 분 같으셔서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나 그러고 네. 제가 좀 너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좀 빨리 제가 알았었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우리 빠사별님 이름이 참 이쁘세요. 음.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빠사별님 이름이 이쁘셔서 저기 그 여자분이신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시라고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누나 해준다고, 엄마는 아니지만 누나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깜빡깜빡해요. 아니야 아저씨 아니에요. 아, 요즘에 30대라고 해도 아직 뭐 한 20대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는. 그죠? 물범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며 이 혼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이를 잊어버렸어. 나이를 잊고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제가 더 이렇게 그 행동하는 거에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될까?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벗어 던지니까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좀 잘 지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나이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해요. 30대면 정말 좀 생각이 많으시고 좀 뭐랄까, 나 이제 나이 먹었어 하고 조금 에헴 하고 뒷짐 짓고 좀 그럴 나이인가? 30대면 좀 그럴 나이인가? 모두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요즘에는 뭐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할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안 하고 자유롭게 혼자 살 거야 하는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요즘에는 비혼주의자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빠사밀님은 결혼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좀 뭐랄까, 예전에 만큼은 이렇게 막 결혼하면 이제 꼭 해야 될 거, 그렇게 생각들을 요즘은 하지 않는 나이라서, 않는 참 시대라서. 근데 주위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또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면 결혼해라 막 그러겠죠? 그쵸, 맞아. 연애는 해야 돼. 연애는 해봐야 돼. 연애는 정말 필요해요. 물론 연애를 하면 이 결과가 서로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또 마음에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이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또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서로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거 물론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또 나와의 아직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툴툴 털고, 연애는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갈 데 있어서 결혼은 정말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편이 있어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건 소중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결혼도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결혼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내 편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내 편.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 남편들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려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남편이란 말을 전 잘 안 써요. 음, 내 편이 남의 편이 될까 봐. 우리 빠사별님은 연애하시면 참 잘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그 느낌? 뭐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막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뭐죠? 아이디 이름? 하고 이렇게 채팅 치는 거, 이렇게 채팅 치시는 거를 봤을 때, 네. 용기를 가지세요. 빠사별님, 용기를 내.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일단은 너무 망설이지 말고, 너무 일단은 또 너무 갑자기 훅 좋아해, 사랑해 확 그러고 들이대면 또 안 되고, 이렇게 살짝 관심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썸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썸 타면 너무 오래 가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적당한 또 기간은 필요하니까. 참 힘들죠. 이 연애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떡해, 아저씨들만 있어요? 어떡해. 아이고, 누군가 있어야지 연애도 하고 그럴 텐데. 아니, 직장에 계시는, 옆에 일하시는 분들 다 아저씨들만 계세요? 그래도 뭐 어딘가에서 누군가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탁 사다가 짜자잔, 아니면 우연히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또 탁 이렇게, 이 운명이란 건, 인연이란 건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파바박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에이구, 어머머.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회사도 다 남자고 거래처도 전부 남자고? 응? 아이, 어머나, 웬일이야. 카페에도 여자분이 없으세요? 전 가면 이쁜 여자분 많으시던데. 멋있는 남자분도 있고, 그 야리야리 하고 이렇게 막 상냥한 그런 카페에 가면 그런 아가씨들 많던데, 저는 가보니까. 어떡해, 연애하기 진짜 힘드시겠다. 여자인 친구들은 여사친이라는 거죠. 여자 사람 친구 전부 결혼했고, 그 친구의 또 친구들은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좀, 아유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드네. 어서오세요 0816님. 네, 아들 엄마 보러 왔구나. 어서와, 반가워, 고마워. 네, 아이고 글러 먹었어요. 크크크크. 에휴, 어디선가 우리 빠사별님의 반쪽이 파트너가 그쪽에서도 또 아유 글러 먹었어, 왜 주위에 남자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선가 또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인연은 어디 있는 거야, 나의 반쪽은, 내 사람은, 그러면서 어디선가 또 그러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떡해. 좋은 사람 만나셔야 될 텐데. 또 몰라요. 이 지금 뭐 1년, 2년, 후년 막 연애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막 이래도 또 막상 또 만나서 나와 인연이 아니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또 "에이 나 연애 안 해. 아 힘들어. 골치 아파. 열애 때려쳐." 이렇게 또 지내시다가 솔로로 또 지내시다 보면 새끼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그때쯤 돼서 정말 인연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이 한참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아 진짜 내 인연이 이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나이에는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근데 정말 주위에 좀 뭔가 여건이 돼야 그래도 빨리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여건이 너무 안 되네. 쉬는 날 있으시면 쉬는 날이라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괜찮은 카페라도 좀 가시고 이렇게 좀 외출을 하셔 갖고 좀 여자분들이 좀 많은 곳 어떻게 뭐 취미 생활도 하신다거나 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통합인지 놀이 치료 지도자 그거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남자분들도 있으세요. 뭐 여자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뭔가 모임에서 뭔가 활동을 하거나 뭘 하면은 거기에 그래도 항상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사람 많은 곳을 안 좋아해요. 음, 뭐, 그러면 어떻게, 취미생활 같은 건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취미생활?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저는 억지로 이렇게 막 소개팅해서 만나고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거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그게 좋거든요. 취미는 낚시요. 뭐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아가씨들도 있으세요. 있기는 취미 고기 잘 잡으시는 분들 있긴 있는데 좀 낮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친구는 부산에 사는데요. 그 친구는 낚시 엄청 좋아해 갖고요. 남자분들보다 낚시 더 잘해요. 학꽁치? 부산이었는데 학꽁치를 엄청 많이 잡는데요. 그래서 막 주위에 같이 낚시하시는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막 나눠서 뭐 이렇게 먹고 또 그 친구는 또 결혼을 안 했는데 참 재미있게 이렇게 또 지내는 여자친구인데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쉴 때는 스스로 세상과 격리를 해버리죠. 그건 그래요. 쉴 땐 정말 주위에 어떤 방해 안 받고 나만의 시간을 조용히 갖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책을 보든 음악을 듣든 차를 마시든 맞아요. 근데 또 우리 빠사별님은 취미가 낚시라고 하니까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음, 그러시나 보다. 아, 우리 친구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 그 친구는 신기하게 낚시를 잘해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내려와서 그 학꽁치 잡을 그 철에 내려와서 그렇게 낚시하자는데 저는 생선 무서워서 못 만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제가 좀 생각보다 좀 겁이 많다 그러나? 좀 유아스러워요. 아직 나이는 이렇게 있는데 좀 맨날 언니들한테 혼나요. 아이고 애기 같아. 아이고 바보 같아. 막 그러면서 맨날 놀림 받거든요. 아,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조용한 데서 혼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혼자 조용하게 있는 거 좋아하고. 네, 잔잔한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말고 또 이렇게 다른 모습들도 제 안에 또 있더라고요. 제가 활달한 모습도 있고 반면에 완전 반대로
엄청 조용하고 외출하는 거 싫어하고 여행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이게 어떤 공간에 나만의 공간에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하고 그냥 조용하고 나 혼자만 있고 굉장히 극소심,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점점점 나이를 먹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 같은 데 이렇게 갔는데 그전 같으면 술도 못 먹고 이렇게 얌전히 있는데 점점점점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소주 한 잔도 못 먹었거든요. 저 술 냄새 맡으면 알코올 중독 분해하는 그런 기능이 제 몸에는 없대요. 알코올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알코올 성분 분해하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이 몸에 그 술을 못 받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못 먹었는데 이제 나이 좀 들면서 이제 한 모금 한 모금씩 먹다 보니까 한 잔이 이렇게 그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한 잔이 또 한 병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홀짝홀짝 먹다가 한 병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막 노래방 이런 데 이제 회식하고 가면은 그냥 나 술 못해 그리고 이제 손뼉만 치고 이랬었는데 네네네 맞아요. 해독을 못해요. 이렇게 손뼉만 쳐주고 그냥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언니들이 막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너 그냥 가 막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막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언니들이 막 억지로 이렇게 일으켜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탬버린을 치고 제가 마이크 잡고 막 노래하고 분위기를 막 띄우고 이렇게 흥겹게 또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부분이 또 나한테 있었구나. 저는 굉장히 잔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내가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좀 굉장히 제가 극소심 항상 제가 나 굉장히 내성적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저를 막 째려봐요. 무슨 내성적이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활달해 보인다고 하는데 저 원래는 안 그러거든요.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빠사별님도 지금은 아마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으신 걸 좋아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또 나이가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또 이게 호흡마처럼 이게 호흡준마처럼 저처럼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이제 주위 분들하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려서 취미 그럼 다 옆에 남자분들이면 술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술 드시고 낚시하시고 남자분들 주로 취미가 술 드시고 게임하시고 아니면 그거 포켓볼 그러니까 당구 같은 거를 잘 안 치시나 남자분들은? 술 안 마셔요? 저도 못 마셨는데 저도 못 마시 술을 안 그리고 지금이 바뀐 거예요. 다행이네요.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예. 옆에 누가 있던 없던 또 혼자이건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애인이 있다고 해도 또 나만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엄청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노는 걸 좋아해. 굉장히 활달하셨나 봐요. 저랑 반대신데요 그러면? 호흡먹어는 반대시네요. 엄청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게 더 좋으시구나. 저하고는 또 반대시네요.
그러셨구나. 아, 뭐 그렇다면은 뭐 그러면 뭐 연애하시는 분도 잔잔하시고 조용하신 분을 원하시나요? 만나셨으면 하는 어떤 이상형이나 뭐 예쁘거나 키가 크거나 뭐 성격이 좋다거나 성격이 활발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취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면 좀 잔잔한 성격인 그런 여성분을 좋아하실까요? 애인도? 음? 아, 저보다 키 작고 가볍고 착한 사람? 아유, 어떡하나. 아유, 제가 나이가 좀 한참 어려졌으면 딱 전데. 딱 전데. 아, 제가 키가 좀 많이 작고요. 제가 좀 많이 착해갖고 바보 같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유, 어떡해. 내가 너무 빨리 태어났구나. 아유, 내가 좀 많이 늦게 태어날걸. 죄송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빠사별리. 아니, 근데 저 정말 키 굉장히 작고요. 저 정말 착한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딱 그 키 작고 착한 사람에서 바로 딱 제가 떠올라갖고. 아이고. 제가 누나라서 죄송해요. 제 키가 얼마나 작냐면요. 저는 여군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거기 못 들어갔어요. 제가 143. 143. 그리고 좀 몸무게가 한 38kg? 이렇게 좀 작았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더 살이 더 쪘죠. 예. 근데 키도 조금 더 줄더라고요,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검진하는 거. 근데 요 근래에는 제가 키가 조금 한 3cm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도 작아지네. 제가 막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작아지고 있어. 막 제가 그랬는데 제가 딱 작거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키 작고 착하고 예쁘고 앙증맞게 귀여운 그런 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빠사별리.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뭐 이렇게 기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한 번씩 이렇게 꼭 그런 분을 만나시기를 제가 꼭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일날 낚시 가시고 하면은 또 가는 그런 데에서도 좋은 분을 딱 인연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아쉽네. 조금 이런 카페에 이쁜 여자분이 한 분 딱 계셔서 이렇게 딱 만나면 좋은데 거기도 또 남자분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니 나는 엄마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쵸? 언젠가 꼭 생길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네, 언젠가 인연이 되면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마사벨리 오늘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마사벨리. 살다 보니 알겠더라. 네, 다음에 봬요.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 한 잔의 커피에 목을 축인다. 살다 보니 긴 터널도 지나야 하고
안개 낀 산길도 홀로 걸어야 하고 바다의 성난 파도도 만나지더라. 살다 보니 알겠더라.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고 스치고 지나야 할 것들은 꼭 지나야 한다는 것도,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고 남아야 할 사람은 남겨지더라. 두 손 가득 쥐고 있어도 어느샌가 빈손이 되어 있고, 빈손으로 있으려 해도 그 무엇인지를 꼭 쥐고 있음을, 소낙비가 내려 잠시 처마 밑에 피하다 보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소나기가 폭풍우가 되어 온 세상을 헤집고 지나고서야 멈추는 것임을. 다 지나가지만 그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지나간다 모두 다. 떠나는 계절, 저무는 노을, 힘겨운 삶마저도 흐르는 것만이 삶이 아니다. 저 강물도, 저 바람도, 저 구름도, 저 노을도, 당신도, 나도 기다림이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기에. 조가니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떠오르는 그 많은 순간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랬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알 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엄마도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당시는 좀 힘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랬을까? 뭐 그렇게 이유 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땐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라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나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나고 고비가 다 넘기고 지나고 나니까 이러려고 그랬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뭐 가끔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월의 어떤 소낙비 같은 것도 맞을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치는 폭풍우를 맞을 때도 있고 또 막 너무너무 뜨거운 막 이렇게 그 여름에 우리 뜨거운 계절이 있잖아요. 막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맞을 때도 있고, 가끔은 정말 주저앉을 만큼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닥쳐올 때 이걸 내가 그냥 다 놓고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좀 냉정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어떤 일부터 처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근데 호흡만 같은 경우는 좀 막 그렇게 펑펑 울고 "나 몰라, 나 몰라." 뭐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엉엉엉 막 이렇게 좀 울고도 싶을 때가 많아요. 음. 근데 저는 못 울겠어요. 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 감정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드라마를 보던가 누군가 안타까운 걸 보면 저 정말 이렇게 잠도 잘 못 자면서 막 그 안타까워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이 방송하시는 분 누군가가 뭔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 방송하시다 힘들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런 걸 들었어요. 저와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제가 혼자 막 밤에 막 계속 신경 쓰고 잠을 못 자고 또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저랑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방송을 듣고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제 귀가 얇은 건 아니에요. 저는 남의 말 그렇게 얇게 막 듣고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막 애가 쓰인다 그러죠. 제가 막 신경 쓰고 걱정하고 '아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잤을까? 몸은 괜찮을까?' 혼자 중얼거리면 옆에서 인제 저희 아이가 그렇게 뭘 신경 쓰냐고.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그 일상을 편안하게 얘기한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신경이 쓰여요. 누군가가 이런저런 힘들다 그러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막 짠하고 그 감정이 그럼 메마른 건 아니겠죠? 음. 그런데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쳤을 때 저는 펑펑펑 앉아서 막 울고 싶은데 마음은 정말 절절절절 울고 싶은데 이 울 수가 없어요. 울어보질 않아서. 일단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서로 어 옆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어떻게 해야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좋게 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먼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 좀 싫어하다 보니까 음. 일단 저의 어떤 뭐 편안함, 저의 이익 이런 거보다 주위 사람들 먼저 챙겨주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좀 힘든 일, 힘든 거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옆에서 아무래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쪼금의 어떤 도움이 돼서 이분이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음. 근데 인제 그렇게들 지내는 분들도 결국에는 나와 또 인연이 다 되면 떠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쨌거나 서로 좋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제 뭐 더 이상 인연이 끝나서 그분의 갈 길을 가게 되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제 뭐 직장에 같은 동료가 됐든 저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든 뭐 여러 많은 인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게 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저도 연락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저한테 연락을 하면 또 저는 막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해결을 해 드리려고 그러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힘든 일은 서로 이렇게 풍파라 그러죠? 네. 그런 걸 넘기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같이 함께 걸어 나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또 다른 길이 생기면 각자 또 갈 길 가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이게 어느 정도의 여행의 목적지까지는 같이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서로 우리 인연이 다 되면 각자 갈 길 가고. 근데 이제 호흡만 그게 또 잘 안 돼요. 거기서 각자 갈 길 가자 안녕 빠이빠이 해 놓고는 이 그 어떤 이별 이런 게 정말 좀 잘 못해서 같이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가 몇 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뭐 이제 다른 데 이직을 해서 가게 되더라도 그게 저는 또 마음에 혼자 정을 떼야 되니까 저는 정 떼기가 정말 힘들어요. 일단은 뭐가 됐든 정을 붙이면 정을 떼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분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겠죠. 여자분이 다 남자분은 아니고요. 저는 여자분들하고 더 친해요. 남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그냥 저랑 같은 동성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자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근데 주로 언니들이 많으시죠. 저 잘 챙겨주시고 제가 음 항상 보시는 분들이 저 하는 행동 보면은 애기 같다고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뭐 좋으면 막 이렇게 앞뒤 계산을 못해요. 제가 어떤 일적으로는 해결을 잘하는데 업무 일을 보거나 직장에 무슨 일을 이런 걸 해결 잘하는데 이게 왜 그 계산적인 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 휴무 뭐 스케줄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달 스케줄을 잡을 때도 저는 그냥 뭐 쉬는 날 잡고 누가 뭐 자기 필요한 날 이렇게 쉬겠다 그러면 그래 그래 쉬어 쉬어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뭐 3일씩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쉰다거나 명절 때도 자기 명절 때 근무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땡겨서 쉰다거나 자기네 이제 이익되게끔 다 이렇게 챙겨가는데 저만 그걸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맨날 언니들이 저보고 바보 같다고. 맨날 혼자 힘들고 맨날 혼자 다 이렇게 양보하고 그런다고 같이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를 막 챙겨줘요. 밥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항상 막 옆에서 저 챙겨주시느라고 감사하죠. 제가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인복이 있다 그러죠. 네, 옆에 주위 분들, 가족들, 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도 인덕이 있나 봐요. 인복도 있고. 음. 오늘 저 여기 다녀가셨던 우리 두 분도 두 분에게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한 분은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이쁜 착하신 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한 분은 지금 저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음, 팔로워 수도 많고 시청자율도 많아서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참 좋으시던데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음,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을 썩 즐기진 않지만은 일단 저에게 주어진 일은 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제가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이 방송도 매일매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로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말리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나 이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저것도 나 할 거야. 하지 말라고. 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의기소침해 있어요. 좀 뭐랄까? 나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도 주위에서 아유 아니야. 음,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대로 해야지 막 그러셔 갖고 제가 요즘 많이 좀 요즘에 들어서 제가 좀 젊다는 거,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 좀 많이 부러움이 생겼어요. 이 외모나 이런 체력이 아닌 나이 젊으신 분 우리 나이에 맞게 모든 행동이나 어떤 뭘 해야 할 그 나이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경우도 내가 좀 나이 어리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콘텐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그럴 건데 지금 나이 때문에 옆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좀 제 욕심껏 좀 방송을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음, 음, 그
엄마 같은 경우 그래서 업무 같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100% 넘게 더 철저하게 그런 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일 중독? 그런 중독이라고도 할 정도로 일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걸 다 제껴 놓고 그걸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퇴근을 하고 오로지 그 생각이 그 일에만 업무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일에만 저 아닌 일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을을 좀 타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딱 걸어오고 있는데 하늘에 별 총총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걸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난 너무 일에만 일 쪽으로는 굉장히 완벽 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만족감은 음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만약에 갑자기 어디가 아프거나 갑자기 뭘 못하게 되면 '나는 뭐지? 그냥 매일 직장 생활만 하고 돈만 벌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장을 제가 올 봄에 5월 달에 인제 퇴사를 하고 음 제가 배우고 싶은 공부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렇게 지금은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때를 좀 많이 놓쳤죠.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제가 방송하고 공부하고 계속 직장 생활만 했었다면 내가 한 가지 길만 갔었다면 저는 지금 느낄 수 있는 이 여유로움과 이 행복, 이 기쁨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었겠죠? 음.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가야 할 이 한 가지 길만 갈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일탈이라 그러나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옆길로도 가보고 좀 그렇게 가봤으면 좋겠어요. 음, 홈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 중독.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 중독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일밖에 떠오르지 않아. 일만 생각하게 되고 오로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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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업무, 업무. 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좀 잘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또 잘 몰라요. 취미 생활도 잘 못하고 '아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음 너무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취미 생활도 솔직히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업무가 생기고 다른 또 일이 생기고 이래서 저 솔직히 취미 생활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음 요즘에는 뭐 다들 휴대폰이나 CD 플레이를 안 듣겠구나. 휴대폰으로 해서 앱으로 해서 많이들 듣는데 호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턴테이블이 있어요. 예전에 레코드판, LP판으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그런 걸 뭐 요즘에 멋스러움으로 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호엄마처럼 이렇게 예전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도 소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턴테이블이 호엄마가 3 년을 고등학교 3 년을 걸어 다니면서 알바를 집에서 못 하게 하셔 갖고 3 년을 걸어 다니면서 교통비로 적금을 넣어서 샀거든요. 졸업식 때 어른 친척분들이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아 저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서 그거랑 또 세배했을 때 모아 놓은 그 세뱃돈 같은 거랑 또 좀 부족해서 엄마한테 또 쪼끔 좀 이렇게 해 갖고 그때가 한 5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몇백만 원 하겠네요. 한3,400만 원 하려나? 그때가 한 5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음.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음악 좋아하는 거 턴테이블로 이렇게 한 번씩
듣곤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들어야지.' 해 놓고도 못 듣고 '책 좀 봐야지.' 해 놓고 못 보고 너무너무 일 중독에 빠져서 저 일 외에는 거의 뭐 못하고 살았었죠. 그래서 뭐 우리 중독하면은 음 그 왜 많은 거 있죠?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그런 중독들. 네. 그런 중독들 외에도 이렇게 일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일에만 매이지 마시고 가끔은 쪼끔은 이렇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 같은 그런 일들 하면서 본인이 만족하면 되니까 좀 약간의 어떤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 조금만 그런 걸 해도 이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기쁜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퇴근할 때 막 음악 들어도 너무 막 즐거워지고 음 그 뭐랄까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막 그렇더라고요. 사소한 거부터 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은 '이렇게 호흡마처럼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휴대폰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예전에 봤던 이제 책도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멋스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 책으로 보는 거. 요즘에는 이제 그 출퇴근할 때는 그냥 지하철 이런 데에서는 책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저도 요즘엔 잘 안 들고 휴대폰으로 보는데 가끔 집에서는 그래도 책을 옆에 싸 놓고 네 수시로 이렇게 두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글도 쓰고 싶어서 예 붓펜으로 해서 글을 쓰다가 요즘에 또 캘리그라피도 또 배워서 아직 초보지만 예 붓으로 이렇게 스스슥 뭐 색깔 한 두세 개 해서 이렇게 뭐 꽃 모양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글귀 적어 놓거나 누구 생일에 축하하면 "누구누구님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주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직장을 계속 다녔다면 상상할 수 없었겠죠. 음.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미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떤 일 아니면 어떠한 무슨 중독 현상 중독에 빠지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을 제가 일 욕심이 또 있어서 뭐든지 제가 다 처리를 해야 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일단 내가 완벽하게 다 해야 돼. 그리고 꼭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제가 조금 신경을 안 쓰면 꼭 무슨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일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행히 벗어나서 저의 삶을 잘 살고 있답니다. 음. 음. 이 오르골 소리 참 좋지 않아요? 좀 소리가 큰가? 저는 이 오르골 소리가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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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침 좋은 글 또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기다림이 주는 행복.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마음이 너무나 예쁜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다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주는 행복도 모두 다르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애처로워 보이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의 사람, 그리고 만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는 공통점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 누굴 어떻게 만나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 기다림이 절대 싫지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음에 그 기다림이 행복인 것이다.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다림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인 것이다. 기다림이 있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행복인 것이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지도 나에게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오늘도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좋은 생각에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만나고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하면서 기다림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가끔은 너무 기다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또 만남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는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느낌인지, 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 걸 잘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저를 보면 그냥 즐겁대요. 제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좀 막 애교를 부리는 건 안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꼭 애기 같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다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 막 그러면서 애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체격이 작아서 그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 지금도 애기 같다고 좀 많이들 그러세요. 그래서 애기 취급을 좀 많이 받아요. 네, 어릴 때는 그게 좀 싫었는데 지금은 그런 취급 받아도 뭐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죄송해 내가 작아서 그래 내가 팔이 짧아서 그래 막 그러면 오히려 막 아니라고 그러시고 좀 하여간에 저의 어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나를 보는 사람 누군가가 저를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고마운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겠지만 제가 20대였나 어릴 때 제가 지금보다 목소리가 더 가늘었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목소리를 굵게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굵어진 건데 그 어릴 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애기처럼 말을 했나 봐요. 20대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저의 목소리가 굉장히 재수 없다고 막 애교 떠는 것 같다고 뭐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저가 아닌 저의 지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누구누구 씨가 이게 호호님 목소리 말하는 거 만 들어도 아우 재수없대, 듣기 싫대, 이런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을 만나면 좀 인사하기도 꺼려지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좀 꺼려지고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인가? 고민도 좀 많이 하고요. 좀 한동안 좀 많이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고 혼자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제 목소리가 이상한가? 정말 이상하게 남들이 느끼나 싶어서 좀 그럴 찰나에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뭐 그 사람이 좀 뭐 약간 저하고 이제 목소리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 거였지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거는 아니다라고 그래도 주위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한번 충격이 제 가슴에 얼음 기다란 얼음 고드름 같은 얼음 막대라 그러나 그런 게 제 가슴에 콱 한번 꽂히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그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녹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제 가슴에 이게 비수처럼 꽂혀 있더라고요. 얼음 막대 창 같은 게. 제가 그래서 섣불리 누군가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를 잘 못하는 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저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풀리면 되는데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면 참 좋겠는데 괜히 또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섣불리 어떤 위로도 좀 제가 말을 건넬 때는 그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많이 그래도 줄이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이란 걸 정말 조심해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이란 건 칭찬을 해서 물론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도 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저처럼 비수가 돼서 제 가슴에 이렇게 평생 이렇게 꽂혀 있는 녹아내리지 않는 지금은 그래도 뭐 겉은 많이 녹지만 이 안엔 녹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많이 바꿨죠. 많이 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항상 좀 많이 이렇게 억지로 소리를 좀 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좀 그래도 편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방송 시작할 때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지금보다 많이 굵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많이 긴장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굵게 내려고 처음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람 목소리 왜 이래? 왜 이렇게 애기같이 이상하게 목소리를 내? 이렇게 또 생각들 하실까봐 좀 굵게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그 목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막 편안하게 이제는 오히려 막 편안하게 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애써 막 억지로 굵게 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편안하게 제 목소리를 하니까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각자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좋아하시고,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또 뭐 한번 들어보시고 에이 이상해 하고 안 들으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먼저 인사를 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음. 근데 다행히 지금은 먼저 막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솔직히 정말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저는 투수분들과 많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정말 이상한 건지 뭐 그냥 듣기 괜찮은 건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긴 해요. '괜찮긴 한 건가? 아니면 많이 내 말투랑 목소리가 많이 이상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제 다음에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 누군가 오시면. 음. 예전에 누군가가 "목소리 좋네요."라고, 88님이셨나? 누군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음 그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솔직히 좀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왕이면 좀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이 웃는 연습을 많이 했죠, 제가. 웃는 그 치도사?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랑 레크리에이션 강사? 그런 교육도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웃는 거가 별로 처음에 도움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갔더니 정말 거기서도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어색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같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낯선 사람하고 막 웃고 또 이야기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낯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조금은 이제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조심스러워하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낯선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낯선 데 가도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고, 그렇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누구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든 고비들은 다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느낌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옆에 분, 지인들,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 또 결혼하신 분들, 많은 분들에게 서로 따뜻하고 좋은, 얼굴만 봐도 그냥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음, 그러면 모두 행복할 것 같아요. 하늘 일도 없고, 그쵸? 싸우는 건 정말 싫어. 음. 오늘은 왜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글마다 이런 내용이 좀 이런 글이네요. 음, 인생과 함께 살아야 행복.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다며 껄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을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한 번만 바꿔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웃음이 났는데요. 받을 것을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직장에 있는 분에게 돈을 좀 빌려준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누가 돌아가셔서 그분 대신 제가 이렇게 그 부주금 그 돈을 대신 내줬거든요. 그런 분들 여러분은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제가 뭐 그냥 제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목까지 해서 제가 한꺼번에 이제 걷어서 이걸 이제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참 그것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줘야지 해놓고는 깜빡하신 거죠. 그 언니 이모님들도 깜빡하셨는데 이분들이 한참 후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그것도 뭐 바로 원래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바로바로 주시는 분들이라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그때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준 것 같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나 돈 안 받았네. 빌려주고 돈 안 받았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왜 기억하지 말걸. 그러면서 정말 깜빡 잊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돈들 다시 본인들 돈을 막 해서 저 챙겨갖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 제가 빌려준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저는 줄 거는 바로 주거든요. 빌리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겨서 주면 저는 바로 그냥 계좌로 바로 넣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저 사람 왜 돈 안 주지? 저 사람 왜 돈 안 줄까? 막 이걸 신경 쓰고 있었다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근데 그냥 저도 잊어먹고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들이 이제 돈을 주시는데 정말 공돈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 공돈 생겼네. 꼭 어디 저금해놨다가 이렇게 생기는 돈 같은 그런 느낌? 똑같이 돈이 나가고 똑같이 들어오고 뭐 그냥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냥 그분들 제가 빌려줬으니까 저한테 그냥 돈을 줬으면 그런 느낌? 그런 걸 못 받았겠죠?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서로 갑자기 돈을 막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는데 그 얘기를 해지. 그리고 나도 깜빡 잊어버렸는걸? 그러면서
그거 왜 기억했어? 그냥 잊고 살지. 나 몰랐는데."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미안해 하시면서 예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예 이렇게 받으면서 행복했죠. 음. 근데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옆에 언니들한테 "아유 바보." 그런 소리 잘 들어요. 본인 건 못 챙기고 남의 건 맨날 챙기기만 한다고. 근데 그 바보 소리도 언니들이 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말들이니까 예 어릴 때는 그런 말 들으면 좀 속상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아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쁘고 그래도 좋고 제가 착하고 뭐 그런 어떤 말들을 다 돌려서 그냥 바보 그냥 언니들이 "아이고 바보." 하고 저 맨날 놀리거든요. 근데 내일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기 싫네요. 오늘도 쉬었고 어제도 쉬었는데 아니 직장 저 그만뒀는데 계속 나와 달라고 부탁을 하시니까 안 나가줄 수도 없고 제가 나가야 팀장님이나 점장님이 또 쉬시니까 할 수 없이 또 나가야 되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호흡만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행복하답니다. 음. 음, 요즘에 고위험군 보호 추가 접종으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적 이행을 위해서 위중증 환자는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보호가 가장 지금 중요할 때인데요. 특히 요양시설 등 집단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11월 안에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라고 합니다. 최근 감염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미접종 고령자분께서는 기본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그런데 솔직히 호흡마 주위에서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호흡마도 1차 때 굉장히 정말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것도 언니들한테 바보 소리 들었어요. 바보 같다고. 접종 맞고 그 15분 정도 타이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줄 때 그때 그 기다리는 동안에 트위치에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노래하시는 분이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주 못 키는 분인데 방송하시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분 노래 불러주시는 거 음악 들으면서 이제 그 15분 지나고 딱 타이머 간호사분에게 갖다 주 이제 걸어 나왔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딱 걸어서 계단을 소아과였거든요. 소아과 2층에 있는 소아과였는데 걸어서 1층으로 딱 내려오는 사이에 벌써 다리가 뭔가 힘이 싹 빠지는 듯 하면서 이렇게 심장이 약간 콩닥콩닥 꼭 술 마셨을 때, 술 약간 취했을 때 심장이 콩닥콩닥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숨이 차면서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머리도 핑 어지러워지고 그래서 아이고 주사를 맞아서 이 약 효과가 빨리 돌아서 내가 벌써 어지러운가 보다. 다리가 벌써 힘이 풀리네 하면서 빨리 내려가서 빨리 집에 가야겠구나. 그러고 그때 저 혼자 맞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용해야 돼서 빨리 이제 이렇게 택시를 세우려고 하는데 택시 이게 그 카카오로 이제 불러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잠깐 카카오로 불러도 금방 오거든요. 몇 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제가 심장이 막 급격히 뛰면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갑자기 머리 이게 양쪽 관자놀이에 두통이 오면서 목 가운데 목이랑 목 옆에 편두 쪽이랑 막 갑자기 막 아프다 그랬나 편도선염처럼 갑자기 막 아프면서 식은땀 나면서 두통 심해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허리도 막 아프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끙끙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택시가 와서 그 잠깐 몇 분 사이에 택시를 탔죠. 그러니까 언니들이 바보라고 하는 말이 택시를 탔으면 그러니까 타기 전이면 다시 병원 그 소아과 병원이라도 병원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 택시를 탔으면 어때 큰 병원 응급실로 가자 하고 응급실을 갔어야 되는데 저는 빨리 집으로 가서 이 타이레놀 그 타이레놀 500을 사놓은 거 그거 빨리 가서 먹으려고 집으로 가자 했다가 언니들한테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저희가 이제 집은 2층인데 2층 그 올라가는 그 단독주택 2층이라 그 계단 올라가는 걸 또 못 올라가서 막 끙끙 순식간이었어요. 정말 순식간. 갑자기 이게 제가 들어가면서 막 숨이 안 쉬어져서 막 이러면서 빨리 약 먹어야 돼 빨리 약 먹어야 돼 약 타이레놀 막 이러면서 타이레놀 이제 2알 먹고 물 마시고 이게 그 씻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병원 가기 직전에 이제 샤워하고 다 씻긴 했지만 빨리 나 누워야 돼 막 그러면서 그 약에 취해서 막 정신없이 누웠는데 그 술 많이 취해갖고 심장 벌렁벌렁 하고 막 숨 막 가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타이레놀을 먹고 누워서 이제 잠을 잤죠. 그리고 잠을 자다 깨다 하면서 그렇게 또 눈 뜨면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막 온 몸이 다 아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디디려고 해도 발목도 욱신하고 아파서 발목에 힘을 못 줘서 디디질 못할 정도였고 물건을 이렇게 물컵 하나 들어도 이 손목 이런 데가 막 너무 아파서 손뼈마디 손목 이게 다 아파서 물컵 잡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숟가락 이렇게 들 힘도 손가락이 안 되고 그 응급실 갔어야 되죠. 언니들이 저보고 바보라고. 그렇게 한 며칠 앓고 나니까 나중에 또 막 갑자기 밤에 이렇게 막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온몸에 막 뭐가 이렇게 팔다리에만 정말 팔다리에만 빨갛게 막 이렇게 막 뭐가 도도도도도 올라오는 거예요. 병원에 선생님 저 막 이렇게 아픈 건 근육통이랑 막 두통이랑 이런 거 아픈 건 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픈 건 아픈 건데 몸에 또 뭐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백신 부작용이라고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그 바르는 약 처방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 연고약 해서 그거 이제 바르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간을 굉장히 고생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갖고 그리고 2차는 그래도 선생님이 오히려 2차는 맞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선생님이 불안하다고 그냥 환자분 호은이 그냥 2차 맞지 말죠. 그냥 저한테 데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요. 저 근무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 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요양 쪽이랑 제가 백화점에 근무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다 맞고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2차 예방접종을 했죠. 선생님도 맞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맞고 나니까 2차는 그래도 조금 덜 했어요. 한 3, 4일 열 끙끙 나고 했는데 1차 때만큼은 두통도 덜 했고 근육통도 덜 했고 네, 한 3일 끙끙 앓고 나서는 그냥 그래도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또 1차, 2차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제 주위에 분 보니까 저랑 같은 날 저는 오후 2시에 맞았고 오전 11시에 맞으신 저랑 나이도 같은 분인데 그분은 저는 바로 맞자마자 이렇게 아팠지만 그분은 첫날 멀쩡하셨고 둘째 날도 괜찮으셔서 출근 다 하셨고요. 셋째 날 될 때 두통이 조금 와서 아들에게 타이레놀 달라고 하셔서 타이레놀을 드시고 좀 엄마 머리 아프니까 잠깐 잠 좀 잘게 하고 들어가서 누우셨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모더나로 이제 그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 이제 그 자녀였는데요. 그분이 그 아드님이 계시는데 손주까지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기가 이제 100일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오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왜 요즘에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예방접종 맞고 2차 모더나 맞고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제 34살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젊고 그런 아기를 100일쯤 된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예방접종을 물론 다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분은 꼭 안 하고 싶어 하는 분은 막 하라고 등 떠밀고 싶진 않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예를 너무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있더라고요. 그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했거든요. 인과성 불충분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하고요.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겠다라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앞당기는 일상회복, 우리 모두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증, 특별 관심, 이상 반응에 해당하는 심근염, 심낭염 환자 125명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또는 특별 관심 이상 반응 등을 보인 그렇게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을 하였으나 피해 조사반 또는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이 있으시대요. 이분들은 또 심의 기준 4-1에 해당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원 내용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고 해요. 이렇게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이렇게 호흡마 같은 경우도 응급실로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바보같이 집에서 혼자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었어요. 정말 밥도 못 먹고 음식도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이렇게 지금 점점점 코로나가 이제 독감처럼 우리와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 그런 불감증, 안전 불감증에 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좀 그냥 그래 그냥 감기같이 그렇게 그냥 우리 같이 살아야 돼 하고 그냥 좀 조심을 덜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손도 예전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세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제가 종종 이렇게 일상생활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다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 막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각자 개인이 그래도 개인 위생을 조금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이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합시다. 자, 호흡마는 이제 또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시 10분이 됐어요. 11월 18일. 네, 저는 백화점이라 어떤 수능생들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이런 데 해당이 없어요. 저희는 원래 백화점 오픈 시간이 10시 반이라서 저는 10시까지 이제 출근하면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내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만 또 유니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빠사별님, 그리고 또 우리 물범님, 그리고 또 0826님,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호엄마 방송을 또 다시 보기로 들어주실 우리 또 아들, 딸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표 음식 김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에 올려 먹거나 떡볶이에 먹거나 좋아하는 치즈, 그리고 또 우리 웃는 모습이 좋잖아요. 스마일. 아가가 부끄부끄 창피할 때 몸을 베베 꼬면서 웃는 배시시,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개구리 뒷다리. 네,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화날 때 개구리 뒷다리 한번 웃어보세요. 네, 웃는 하루 되시고요.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 힘내, 화이팅! 그리고 지금 수능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또 마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잠 못 이루고 있을 우리 아들, 딸들, 그래도 푹 숙면을 좀 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꿈 꾸시고요. 힘내세요. 뭐라고 어떻게 해드릴 말이 없어. 아들, 딸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좋은 성과 꼭 이루길 바래. 알았지? 엄마가 화이팅 응원할게.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좀 걱정이네.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이 국방에서 열심히 각 지역에서 또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셔서 호엄마가 이렇게 또 안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이렇게 두 팔 마음껏 벌리고 두 다리 쭉 뻗고, 네, 이렇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내일 좀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내일 좀 아침에 맑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능 시험 치르는 우리 고3 수능생들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호엄마는 오늘 그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